자, 이제 우측에 회사 버튼 눌러서 1020으로 일원전자로 바꾸고 자, 우리 시험 때는 이렇게 입력시 유의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 내용의 의미를 풀어준다고 길게 위에 적혀 있었던 거고, 시험 때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뭐 적여번호 써라, 거래처 코드 써서 써라, 500분 800분 구분해라, 계정 과목 있는 거 쓰지 만들어 쓰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분개하고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먼저 4월 3일 날, 자, 단기 매매 차입 목적으로 상장 회사인, 여기까지만 봐도 단기 매매 증권의 조건을 전부 다 적었다 이번에. 그죠? 자, 주식회사 도전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확실히 알겠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을 샀고, 그리고 이 돈들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주식 100주를 샀는데 얘 얼마에 샀죠? 15,000원인가요? 5,000원인가요? 그렇죠. 15,000원에 산 거죠. 이 5,000원은 절대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15,000원에 100주면 150만원이죠. 그럼 150만원인데 수수료 5,000원이 있어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이 계정 과목만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가격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50만원이 단기 매매 증권이고 5,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럼 이 돈 전부 다 150만 5천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죠.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자, 4월 30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300주를 한 주당 5,500원, 장부가격 5,0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적혀 있는 걸 팔았다는 건 알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면 제가 장부에 있는 거부터 지우라 그랬어요. 그럼 장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 판 거 아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울 건데, 우리 장부에는 얼마라고 적혀 있었죠? 주당 5,000원인데 300주니까 150만원 적혀 있던 거 판 거죠. 그러면 150만원을 지워주는 거고, 그럼 차변에 나는 이 돈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현금으로 돈 받았는데 내가 판 금액이 주당 5,500원이죠. 그럼 5,500원에 300주 하면 165만원이네요. 근데 165만원인데 2만원 빼고 받았죠. 그러면 163만원을 받았네요. 그럼 차이나는 13만원. 얘를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할 거죠.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에서 가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여기 15만원에서 2만원 빼서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4월 22일 주식회사 나무상사의 7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720만원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지우기 위해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다. 이것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돈 받은 것 때문에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대변에 써도 되는데, 분개가 아니고 외상 매출금의 회수액을 조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회수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지우니까 얘를 대변에 쓰더라. 이렇게 기억해서 나중에 대변 잔액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편리하게 될 거니까 이제 계속 쓰면서 눈으로만 위치를 한 번씩 익히세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이고, 우리는 이 돈을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그죠? 자, 다음 4월 25일 매출처 주식회사 지우에 대한 외상매출금 3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현재 회사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친절하게 대손 충당금 잔액 15만 원 알려줬네요. 그럼 외상매출금 지우고 대손 충당금 먼저 끌어쓰고 나머지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상각비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 쓰면,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지우고,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을 끌어쓰고, 나머지 15만 원은 우리가 대손 상각비다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시작이니까 4개만 먼저 컴퓨터에 입력할까요? 일반 전표에 4월 달로 가서 자, 5월 6일 주식회사 인계에 대한 받으러옴 3천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6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이번엔 어음의 추심이죠. 자, 그럼 어음 추심이든 뭐든 만기가 되어서 돈 받는 거니까 받을 어음을 지우고, 그럼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 주식회사 인계 3천만 원짜리를 지우고, 우리는 돈을 당좌 예금에 돈을 받고, 근데 돈 받을 때에 6만 원을 빼고 우리는 2,994만 원을 받았죠. 그죠? 그럼 이 6만 원을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해야 되죠. 추심 수수료. 우리 어제도 했죠. 그럼 이 추심 수수료는 800번대인 판관비로 처리해야 됐죠. 그죠? 자, 다음 5월 13일 충남 상사로부터 전자제품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계약금 100만 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 지급했고,
차변에는 우리가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미리 준 돈이다. 선급금이다라고 쓰고 충남 상사라고 거래처도 꼭 써줘야 되죠. 자, 다음 5월 16일 선지급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선지급한 생산직 사원에 대한 출장비 5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비 정산 명세서를 받았다. 초과된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전액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그럼 가지급금에 거래처 빼고, 자 그럼 지금 얘 돈 다 합치면 16만 원, 21만 원, 12만 원, 그리고 7만 원. 그러면 56만 원이네요. 그런데 과거에 50만 원 줬으니까 우리 6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적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과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거니까 대변에 가지급금을 지워주고 지급했던 게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지우고, 그런데 이제 직원의 출장비인 여비교통비고 이번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죠. 그래서 500번대의 여비교통비인데 출장비가 56만 원 들어갔네요. 그래서 차이나는 6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대변에 입체해 줬다. 이렇게 써지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20일 날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5톤을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린 대변에 운송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2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럼 이 200만 원을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원재료 수입하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처리할 거죠. 그죠? 자, 다음 6월 10일 원재료를 회사 소모품으로 사용하고자 대체하였다. 소모품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우리 지금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안 만들고 우리가 얘를 지금 소모품으로 쓰려고 계정 과목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대체한다는 게 계정 과목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재료는 우리 장부에 20만 원이라 적혀 있을까요? 30만 원 적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왔을 때 20만 원 적혀 있는 이 금액이 장부에 적혀 있겠죠. 그러면 이 20만 원을 지우고 소모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우리는 장부에 차변에 있을 건데 얘를 지우기 위해서 자 대변에 원재료라고 쓰고, 근데 재고자산이 대변에 왔는데 얘가 팔린 게 아니니까 매출 원가 아니죠. 그러면 꼭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쓰고 20만 원치 소모품으로 바꿀 거 지우는 거예요. 자, 대변에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차변에는 이제 이걸 소모품으로 처리하겠대요. 그럼 소모품, 자산이면 소모품, 비용이면 소모품비. 그럼 소모품이 20만 원으로 됐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 있던 거를 소모품으로 계정하고 바꾼 거죠. 이걸 대체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6월 30일 새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 20만 원과 등록세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고 총액은 60만 원이네요. 그럼 차변에는 자, 취득세, 등록세 얘는 계정항목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들어간 돈이죠. 그래서 취득시 부대 비용이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27일 파손된 본사 영업팀 건물의 유리를 교체하고 대금 15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면 내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가니까 돈이 잔액 줄어들겠죠. 대변에 당좌 예금이고 150만 원이다. 그럼 차변에는 이런 계정 과목을 뭐로 써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지금 파손된 건물 유리 교체하는 건 현상 유지를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수익적 지출이니까 자동차 빼고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대의 수선비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얘는 다음 6월 30일 기계장치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800만 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80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는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으로 그러면 기계장치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이었으면 수선비라고 해도 썼을 건데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명으로 써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 6월 달 거가 여기까지니까 6월 달 거까지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대변에 200만 원, 차변에 얘는 개발비다 200만 원. 이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이 우리 시험에서 예전에 나왔을 때 우리 어디 대학교에 연구 개발 용역을 의뢰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어디 대학교에 연구 개발 용역을 의뢰하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바로 파가 안 오죠. 근데 이때 생각하셔야 될 걸 지금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죠. 우리 자산을 얼마 금액을 주고 구입했다라고 나오면 우리 지금 이 개발 의뢰했는데 안 되면 돈을 안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개발비로 인식하라는 형식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처음 냈을 때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못 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연구비 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그 다음에 대학교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명대학인가 했다가 또 무슨 대학으로 이름만 바꾸고 그대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맞췄나 봐. 그 다음부터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문제 봤을 때 처음 본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못 하더라고. 개발비라고. 그래서 이런 표현 어디에 연구 개발 의뢰했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땐 바로 자산인식 요건을 다 충족하니까 바로 개발비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거에 또 그 헷갈리시는 분이 개발에 대한 특허권 특허 등록을 의뢰했다고 나오면 그건 개발이 아니라 특허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그죠? 개발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것도 우리 변리사들한테 요청해서 하죠. 자, 다음 7월 12일 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8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고 3,800만 원.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 계정하면 뭐죠? 그렇죠. 투자 부동산이다. 3,8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다음 7월 15일 거래처 정구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중 400만 원을 당사 발행에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제 외상 매입금을 갚는 거죠.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니까 자리가 대변이었어요. 갚으면 지워야지.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지워주고 정구 상사한테 갚아야 되던 거다. 자, 그럼 대변에 우리는 어음 발행했어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볼 건데 외상 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연속으로 봐서 지급 어음이다. 정구 상사한테 만기되면 갚을 거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다음 자, 주식회사 상주 상사에 대한 지급업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영주 상회의 약속어음 1,0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지급어음은 과거에 발행할 때에 지금 얘처럼 이렇게 발행을 해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상주 상사한테도 발행할 때 이렇게 해뒀을 건데, 자, 이게 만기가 되었으니까 얘를 지우기 위해서 지급 어음 그리고 상주 상사다 이렇게 써줘야 이제 얘가 지워지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영주 상해한테 우리가 어음 받아 보관 중이던 걸 배서 양도했죠. 자, 이번 문제도 빠져 있는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보면 받을 어음을 우리가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영주 상해한테 받을 거다 적혀 있던 거예요.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다음 8월 7일 날 주식회사 대경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어음 6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지급어음이 만기가 됐죠. 그러면 발행할 때 대변에 지급어음 썼던 거 지워줄 거고, 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는 당좌기금서 돈 나가겠다. 뭐 어떤 거든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이는 걸로 먼저 자리를 잡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60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는 지급어음 만기가 되어서 준 거니까 이제 지급어음을 지워주고, 금액은 6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8월 20일 주식회사 상승 실업으로부터 2월 말까지 말일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자, 그럼 이 1,0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온 건가요? 나간 건가요? 차입했다는 건 빌렸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고, 내가 빌려온 돈은 차입금인데 다음 달 지급하는 거니까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겠죠. 그리고 상승 실업한테 갚을 거다. 1,000만 원. 자, 다음 제품 8월 25일 날 컴컴 상사에 제품 6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15%를 당좌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그럼 우리는 600만 원에 15%면 90만 원이네요. 90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은 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회계상 거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90만 원이다. 대변엔 우리 미리 받은 돈이다. 선수금. 그렇죠? 컴컴 상사 9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8월달 것까지만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